대기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기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팩토리얼 함수를, 팩토리얼의 그 내용을 보면 n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그냥 곱하기 1이고요. 0 팩토리얼에 곱하기 1을 해주면 1 팩토리얼 결과가 되는 거고요. 2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까지의 결과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3 팩토리얼은요. 2 팩토리얼까지의 결과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즉 일반적으로 썼을 때 n 팩토리얼은 n-1까지를 곱한 다음에 즉 n-1 팩토리얼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n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또 다른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그게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기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재기함수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거. 이거를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재기함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어떤 점화식과 같은 형태로 일반화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일반화 공식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공식일 때 재기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자, 여기서도요, 두 가지예요. 리절트. 일단 리절트를 none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0 팩토리얼인 경우에는 일반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n 팩토리얼은 n-1까지 팩토리얼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공식인 거고요. n이 0일 때는 그냥 1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있어야 돼요. n이 0일 때는 얼마냐? 이때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리절트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즉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리절트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n 팩토리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n 팩토리얼은 무엇에다가? n-1 팩토리얼에다가, 즉 팩토리얼 2 n-1 n-1 팩토리얼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곱하기 n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결과인 거죠. 자, 여기 있는 식을 보세요.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n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n 팩토리얼은 n-1까지의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언제? n이 0보다 클 때. 그렇지 않아요? 됐죠? 네. 뭐 여기는 뭐 띄어쓰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return result만 리턴을 하시면 돼요. 폼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n이 음수가 들어오면 result none이 그대로 리턴이 되고요. n이 0이 전달이 되면 n이 0일 때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오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오면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리턴을 해요.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아요? 여기 정의 그대로 쓴 거잖아요. 정의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동작하는지 볼까요?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자, 함수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반복문 써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을 써서 for n은 in range. 자, 음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라고 하면 6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5까지죠.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냥 바로 프린트 할까요? 바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티드 스트링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우선 n 값을 출력을 할게요. 거기다 느낌표를 붙여주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는 하고서 어떤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는 뭘 써주면 되냐면 팩토리얼 2 위에서 만든 함수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거니까 n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컨트롤 엔터. 음수 팩토리얼은 넌이래요. 음수 팩토리얼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뜻이고요. 0 팩토리얼은 1,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2, 3 팩토리얼 6, 2 곱하기 3이니까 4 팩토리얼은 6 곱하기 4니까 24, 5 팩토리얼은 24 곱하기 5니까 120. 계산 잘 되죠? 이걸로 계산했는데 계산 잘 되고 있습니다. 제기함수는요. 이렇게 아직 함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함수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함수 내부에서 자기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가 되는 거예요. 셀프. 셀프 호출인 거예요. 셀프 호출. 내가 나를 부른다. 그래서 recursiv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재기 호출이에요. 함수가 자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있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어떤 그 일반화 공식이 있을 때, 어떤 수학 공식처럼 n 팩토리얼은 n-1 곱하기 n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공식처럼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요 아래쪽을 문장을 보면 팩토리얼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전달을 했어요. 즉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한 거죠. 자, 아규먼트로 마이너스 1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n이 0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n이 0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if도 실행이 안 되는 거고 elif도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리턴을 합니다. 무엇을 리턴을 할까요? none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음수 팩토리얼은 none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음수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n의 0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 0을 전달을 해볼게요. 아규먼트 0을 전달을 하면 우선 리절트는 none으로 초기화가 됐다가 n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리절트가 1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else는 아니니까 건너뛰겠죠. 그럼 무엇이 될까요? 바로 리턴을 해줍니다. 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 됐습니까? 됐죠? 예, 0 팩토리얼까지는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1 팩토리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 n에 1을 전달, n이 1일 때를 볼게요. n이 1이면 일단은 여기는 실행이 되고요. 리절트는 0이라고 초기화가 돼요. 0보다 크지 않죠.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else로 가요.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죠. 0보다 큰 경우가 맞아요. 그렇죠? 0보다 큰 경우가 맞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리절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먼저 계산하죠? 곱하기를 하기 전에 무슨 값이 있어야 돼요? 함수, 호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 함수, 호출, 결과가 있어야 거기다 곱하기 n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n이 1이니까 1 빼기 1이 될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계산하는 걸까요? 팩토리얼 0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다시 여기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n을 얼마라고 주고서 n을 0이라고 주고서 보낸 거예요. 그쵸? 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팩토리얼이 자기를 호출을 한 거예요. 자기를 호출하면서 n은 0이다 라고 준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n이 0인 경우니까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게 리턴이 돼요. 리턴한 값이 어디로 올까요? 자기를 불러준 곳으로 오는 거죠. 자기를 불러준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곱하기 얼마? n은 얼마였어요? n은 1이었잖아요.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계산이 다 끝났네요. 리턴 값을 받았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리절트에 저장을 했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어디에? 이 자리에 리턴을 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1 팩토리얼이 계산이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자, 2 팩토리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2 팩토리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n에 얼마를 보낸 거예요? n에 2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n에 2를 보내니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한번 계산식을 볼까요? 리절트는 팩토리얼 2 빼기 1이죠. 1 곱하기 2예요. 그죠? 아직 여기가 리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곱하기 2를 하기 전에 팩토리얼 1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함수를 호출을 하죠. n은 1입니다 라고 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n이 1일 때에는 다시 여기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n이 1일 때에는 그죠? 그러면 요 안쪽만 보면 요 안쪽이 팩토리얼 0 곱하기 1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쵸? 팩토리얼 0 곱하기 1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리턴이 안 됐어요. 그죠? 아직도 리턴이 안 됐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넘긴 거예요. n이 0일 때 팩토리얼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디예요? 이번에는 여기예요. 그쵸? 그때서야 얘가 계산이 됐어요. 리절트가 1이라고 리턴이 됐어요. 리턴된 게 어디로 와요? 리턴된 게 여기로 왔어요. 1이라고 왔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산이 끝나겠죠. 여기까지가 계산이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리턴이 돼요.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은 뭐가 계산이 되냐면 얘가 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 팩토리얼이 계산이 됐고 1 팩토리얼이 계산이 됐고 거기다 2를 곱해주니까 2 팩토리얼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게 리턴 됐어요. 여기로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또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또 자기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는 게 재기 호출인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은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다.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쓴 거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n을 한 것을 그 결과를 리턴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만 해주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 곱하기 1, 2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 곱하기 2,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곱하기 3, 4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 곱하기 4, 5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 곱하기 5. 그래서 1, 2, 6, 24, 120이라고 하는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재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귀 함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재기함수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드는 거는 오히려 코드를 보면 코드의 그 라인 수를 보면 코드의 라인 수는 얘보다 적어요. else 안에 그 포문을 써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좋고요. 만들기도 좋습니다. 근데 코드의 길이가 이렇게 짧다고 해서 얘가 더 빨리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얘가 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팩토리얼과 같은 이런 재개 함수는 잘못 만들게 되면 동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떤 개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재개 함수를 만들 거면 재개 함수 만들지 말고 반복문을 사용해라. 그게 오히려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재개 함수를 써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포문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코드가 너무 길어지게 되는 너무 복잡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개 함수를 쓰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함수를 만드는 몇 가지 연습 문제 잠깐 좀 해볼까요? 우리 함수를 만드는 연습 문제. 자, 텍스트를 하고요. 이번엔 섹션 함수 작성 연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 주시냐면 우선 함수 이름은 sum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 1부터 n까지의 합계를 리턴하는 함수. 이렇게 할게요. sum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데 sum2라고 하는 함수는 1부터 n까지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몇 개가 필요할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파라미터가 필요 없을지, 한 개가 필요할지, 두 개가 필요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는 겁니다. 음수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음수는 고려하지 않고요. 1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n까지라고 할까요? 0부터 n까지. 0부터 0까지는 그냥 0이고요. 0부터 1까지는 1이죠. 0부터 2까지는 0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3이 되는 거고요. 0부터 3까지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란 얘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n까지의 합계는 sum2 n까지의 합계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n-1 더하기 n 이런 기능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었던 재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재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재기함수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재기함수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대로 해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또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스퀘어 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리턴하는 함수.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하면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1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거를 리턴하는 이거.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제곱들의 합계. 0부터 n까지 정수들의 0부터 n까지 정수의 제곱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것을 리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리턴하자. 죄송합니다. 마우스 휠이 좀 이상해서요. 여기서도 n이 음수인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n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none이라고 해버리세요. n이 음수인 경우에는 non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기함수를 쓰는 방법, 제기함수를 쓰지 않는 방법,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 하나만 더 하면, 자, 이번에는 함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함수 이름은 find max inde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최대값을 찾는 함수가 아니고요. 숫자들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했을 때 그 리스트에서 최대값의 위치, 즉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자가 아니고요. 최대값의 위치를 찾자라고 하는 함수예요. 최대값이 있는 인덱스가 어디냐? 고요. 만약에 동일한 최대값이 2개 이상이 있다면 먼저 등장하는 최대값의 위치를 리턴하면 됩니다. 요렇게 3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개. 첫 번째 문제는 0부터 n까지의 합을 리턴하는, 두 번째 문제는 0부터 n까지 제곱들의 합을 리턴하는. 그래서 1번과 2번은 전부 다 제기함수와 제기함수가 아닌 것들을 연습하는 거고요. 3번은 제기함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3번은 제기함수랑은 상관없고 그냥 리스트의 최대값의 위치만 찾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요거 쉬는 시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